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어디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곳입니다. 브라질이든 영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충분히 오래 파고들다 보면 정말 기묘한 걸 발견하게 되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이상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 화이트 마운틴 암각화. 와이오밍주 스위트워터 카운티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와이오밍의 붉은 사막지대를 가로지르는 이 험준한 지역에는 아주 오래된 예술작품 수백 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암각화입니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을 긁거나 두드리거나 깎아서 만든 고대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화이트 마운틴 절벽에는 수백 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돌에 긁히고 다듬어지며 만들어졌고 제작 시기는 약 200년 전부터 1000년 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그림은 들소나 엘크를 사냥하는 장면처럼 보이고 또 어떤 건 기하학적인 문양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는 작은 발자국 모양도 새겨져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 손바닥을 그대로 눌러놓은 것처럼 보이는 손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이 손자국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특히 많이 끌어당깁니다. 수백 년 혹은 1000년 전 사람과 직접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19위. 모래성을 짓는 굴벌.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해변에는 수백 마리의 벌들이 쉴 새 없이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광경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벌들은 실제로 이곳 해변에 서식하는 종이고 원래 이런 행동을 하는 벌들이라고 합니다. 이 벌들은 바닷물을 모아서 몸 안에 있는 모이주머니 같은 기관에 저장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힘은 굉장히 강해서 자기 체중만큼의 물도 운반할 수 있다고 해요. 물을 모은 뒤에는 절벽 쪽에 있는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데 무려 약 80번 정도나 왕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물을 나르는 이유는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절벽에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 벌들의 둥지는 모래, 점토,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절벽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은 뒤 가져온 물을 뿌려 반죽처럼 만듭니다. 벌은 기다란 잎을 마치 호스처럼 사용해서 물을 뿌리고 재료가 충분히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벌들이 굴벌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절벽 자체를 깎아가며 둥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어떤 벌들은 아예 작은 모래성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둥지 안에는 육아방 같은 작은 공간들을 여러 개 파놓는데요. 각 공간마다 알 하나씩을 낳습니다. 하지만 알만 낳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벌은 새끼가 먹을 꽃가루와 꿀도 함께 모아둔 뒤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엄청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후 둥지는 단단하게 봉인되고 어미벌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린 벌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고 다음 계절이 되면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18위. 캘리포니아에서 물 찾는 사람들. 2014년 캘리포니아에는 이제는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는 대형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은 기묘한 방법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수맥 탐지사, 흔히 말하는 물점쟁이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농부들이 지하수를 찾기 위해 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굴이나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다우징 로드라고 불리는 이 막대를 들고 땅 위를 걸어다니며 어디 아래에 물이 숨어 있는지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다고 느껴지는 곳에 우물을 파는 방식이죠. 심지어 대형 포도농장 운영자들까지도 이런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점쟁이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한번 방문하는데 비용이 무려 $500였으니까요. 당연히 엄청 반가워했겠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나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방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죠. 17위. 태평양 풋볼피쉬. 이 기괴하게 생긴 생물은 바로 태평양 풋볼피쉬입니다. 1985년 몬터레이만에서 어부들이 우연히 끌어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어부들은 이 생물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고기는 보통 수면 근처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깊고 어두운 심해 바닥에 숨어 살아갑니다. 태평양 풋볼피쉬는 일종의 아귀류, 즉 랜턴피쉬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전 세계 심해 곳곳에 서식하며 주로 바다 밑바닥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가장 유명한 특징이 바로 머리 위에 달린 발광기관입니다. 머리 위에서 축 늘어진 살덩어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빛을 냅니다. 이건 낚싯대의 미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먹잇감을 유인한 뒤 순식간에 잡아먹는 거죠. 사실 랜턴피쉬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입안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이 가득하고 입 크기 자체도 엄청나게 큽니다. 입은 거의 머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정도이며 더 크게 벌릴 수도 있어서 자기 몸 크기의 2배에 달하는 먹잇감까지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이런 끔찍한 형태의 랜턴피쉬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머리 위에 발광미끼 기관만큼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들은 심해 사냥에 완벽하게 특화된 생물들이고 큰 종은 길이가 약 1.2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런 생물이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악몽 같겠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종으로는 블랙 시데블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비슷하게 기묘한 바다 두꺼비 아기 같은 종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랜턴피쉬 종에서는 수컷이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몸 구조도 매우 단순해서 암컷 몸에 붙어 기생하듯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방식은 암컷이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수컷의 존재 목적은 거의 암컷을 찾는 데만 있는 셈이라고 하네요. 16위.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 뼈 이야기. 19세기 네바다에서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브록이라는 지역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문이었죠. 이 이야기는 그 지역의 한 동굴에서 오래된 인간뼈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유골들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전시되는 경우도 많았고 약간은 음산한 구경거리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설대로 정말 거인의 유골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직접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유골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러브록 거인 전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4,000년 이상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동굴 안에서도 인간 생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피웠던 그을음 자국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전설이 바로 붉은 머리 거인 부족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이 붉은 머리 거인들은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길 아래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빠뜨린 뒤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러브록 동굴 안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원주민 부족들이 마지막 남은 거인들을 동굴 안에 가둔 뒤 모두 죽여서 공포의 시대를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거인이었는지 혹은 식인종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족이 살았던 흔적은 발견됐지만 자세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붉은 머리 역시 실제 특징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장된 토양의 영향 때문에 머리카락 색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일부 유골은 키가 약 2m 정도로 측정되기도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큰 편이긴 했습니다. 다만 정말 거인이라고 부를 정도였는지는 아마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15위.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 이 분홍색의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생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입니다. 5손가락 도마뱀이나 비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몸 길이는 약 10cm에서 23cm 정도이고 수명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몸은 마디처럼 나뉜 피부로 덮여 있어서 얼핏 보면 지렁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도 지렁이와 꽤 비슷하죠. 앞다리는 짧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삽처럼 생긴 발이 달려 있습니다. 반면 뒷다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요. 다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예전에는 뒷다리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점점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생물은 땅속을 파고 이동하는데 완벽하게 적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도 사라졌는데요. 대신 피부를 통해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피부로 전달된 진동이 안쪽 기관으로 이어져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은 땅속에서 번식합니다. 암컷은 여름철에 1개에서 4개의 알을 낳고 약 2달 뒤 새끼가 부화한다고 해요. 이 도마뱀들은 낮에는 대부분 지하에서 생활하고 밤이 되거나 큰 비가 내렸을 때만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14위. 캘리포니아의 스핑크스.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유령 도시 같은 장소가 정말 많습니다. 영화 산업이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세트를 만들고 그대로 버려두고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장소 중 하나는 사막 한가운데 남겨진 거대한 고대 이집트 도시 세트입니다. 이곳은 1923년 세실비 드밀 감독이 만든 영화 10개 촬영 세트의 흔적입니다. 당시 이 영화는 엄청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무려 1,500명이 넘는 인부가 캘리포니아 과달루페 인근 해안 지역에서 이 거대한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월과 날씨 때문에 석고로 만든 구조물 대부분은 많이 손상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12층 높이의 거대한 신전과 양옆에 대형 파라오 조각상,
수많은 스핑크스 조형물, 거대한 신전 입구까지 있는 도시를 완전히 숨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영화 촬영 당시에는 거의 하나의 이동식 도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요리사만 125명이 있었고 군의관도 있었으며 수천 명의 배우와 스태프, 거기에 동물들까지 동원됐다고 해요. 원래 계약상으로는 촬영이 끝난 뒤 세트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트를 무너뜨린 뒤 모래로 덮어버렸죠. 솔직히 거대한 고대 도시를 숨기는 방식치고는 꽤 대충인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할리우드니까요. 그러다가 1980년대 초, 이 세트장은 다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 고고학 발굴처럼 캘리포니아 사막의 모래 속에서 다시 파내졌다고 합니다. 13위, 모하비 사막의 공중전화. 예전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에는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전화기는 사람들의 집착 대상이 되어버렸죠.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고드프리 데니얼스였습니다. 그는 어느 팬 잡지에서 이 공중전화 이야기를 읽게 됐고 도대체 왜 저런 게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는 그저 끝없이 울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통화 중 신호가 들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누군가 저 사막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 다시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로렌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 없이 살아가는 오프그리드 생활을 하며 그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중전화 위치를 알려줬고 데니얼스는 직접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전화부스를 발견했고 거기서 실제로 전화를 걸기도 했죠. 이후 그는 이 전화기를 위한 웹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모르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고 낮이든 밤이든 계속 전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그 공중전화는 갑자기 철거돼 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전화번호 자체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화를 걸면 누군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치 그 전화기가 아직 사막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12위, 토니엔지의 공포. 매사추세츠주 링컨의 오래된 서드버리 도로 근처에는 아주 이상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음산하기까지 한 곳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포니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판 한가운데 오래된 플라스틱 흔들목마들이 원형으로 세워져 있는 장소죠. 솔직히 스톤헤지급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묘하죠. 사람들은 이곳을 흔들목마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선 꽤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해요. 사실 그 도로 주변엔 특별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장소가 사실상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볼거리라고 합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처음에는 들판에 흔들목마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땅 주인도 어디서 온 건지 몰랐지만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흔들목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개수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누가 가져다 놓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11위, 비숍성. 이 놀라운 모습의 건물은 짐 비숍이라는 한 남자가 만든 성입니다. 그는 15살 때 학교를 그만뒀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은 넌 절대 성공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진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젊은 시절 짐 비숍은 약 $5를 모아 콜로라도 샌 이사벨 구규림에 약 2.5에이커 규모의 땅을 샀습니다. 원래 목표는 그냥 거기 살면서 사냥하며 지내는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1967년 결혼한 뒤 그는 아내와 살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집 한 채로 시작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점점 커졌고 결국 완전히 다른 수준의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비숍성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정말 성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거든요. 무려 16층 규모의 대성당 스타일의 창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제 다리와 통로들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불을 뿜는 강철 드래곤 조형물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입장료 대신 기부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기념품 가게도 대부분 기간 동안 함께 운영된다고 하네요. 12. 버려진 요정마을. 다음 장소는 거의 잊혀진 작은 미니어처 마을입니다. 코네티컷주의 고속도로 근처 숲속에 숨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코네티컷 워터버리에 있는 리틀 피플 빌리지의 흔적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까지 조성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거의 숲에 먹혀버린 상태입니다. 자연이 천천히 이곳을 다시 삼키고 있는 거죠. 절벽에는 작은 집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주변 곳곳에도 작은 조각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이 늘 그렇듯 이곳에도 수많은 지역회담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설명은 단순합니다. 이곳이 과거 도로변 관광 명소였다는 거죠. 예전 미국에는 이런 작은 길가 명소, 즉 길가 관광 명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동차 여행 전성기 시절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당시 많은 사업가들은 자동차 여행 붐을 돈벌이 기회로 봤고 운전자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 돈을 쓰게 만들 독특한 장소들을 전국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장소와 관련된 더 음산한 소문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한 여성이 요정들에게 홀려 정신이 이상해졌고 남편이 요정들을 이 마을로 유인해 아내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곳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요정들은 계속 남편을 괴롭혔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9위, 프라다 마파.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얼핏 보면 명품 브랜드 프라다 매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운영되지 않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스칸디나비아 출신 예술가 마이클 앨름 그린과 잉가 드라그셋이 만든 설치 미술인데요. 텍사스 서부의 외딴 마을 근처 사막에 세워진 가짜 프라다 매장입니다. 원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풍화되고 결국 자연 풍경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유명 관광지가 되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디 사막에 이상한 프라다 매장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 같은 존재가 되길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SNS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장소는 순식간에 인터넷 명소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한때 비욘세 인스타그램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가짜 프라다 매장은 거의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법적 문제, 훼손 사건,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까지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설치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낙서가 생겼고 안에 있던 가방과 오른발용 신발들이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품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수리 작업이 필요해졌고 벽을 다시 칠하고 유리를 교체하고 전시품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요. 지금도 꾸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작은 마을 한가운데 존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남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파 지역 관광 산업은 크게 성장했고 이 가짜 프라다 매장은 이제 인플루언서와 인스타그래머들의 필수 인증 장소가 됐습니다. 8위, 펜의 보물. 백만장자이자 전직 미술상인 포레스트 펜은 로키 산맥 어딘가에 금보물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에 스릴 오브 더 체이스라는 암호 같은 시를 남겼죠. 그 시는 사람들을 보물찾기에 뛰어들게 만들기 위한 단서였습니다. 듣기만 하면 꽤 재밌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역시 거액의 돈이 걸리면 논란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시간주의 의대생 조너선 잭 스티프라는 남성은 이 보물 사냥에 참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보물의 가치는 약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됐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그가 정당하게 찾은 게 아니라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해킹해서 보물 위치를 알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보물찾기 세계라고 해도 그건 좀 너무한 방법이긴 하죠. 물론 해커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GPS나 현대기술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포레스트 펜이 애초부터 이런 혼란까지 예상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이 보물찾기를 시작한 이유였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보물을 위한 경쟁이라면 정말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걸까요? 7위, 바다 밑에서 발견된 고대 숲. 멕시코만 엘라베마주 걸프쇼어스 해안에서 약 18m 아래에는 아주 이상한 장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아주 먼 과거를 보여준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은 수천 년 전 존재했던 고대 사이프러스 숲입니다. 빙하기 해안시대였던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는 실제 숲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다 수위는 지금보다 약 120m 정도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닷속인 곳이 예전에는 육지였던 거죠. 놀라운 건 이 숲이 거의 원래 위치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안지역 숲이 보존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숲 안에서는 당시 살았던 곤충과 식물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수만 년 전 이 지역의 강수량과 기후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고 해요. 6위, 텍사스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2022년 여름,
텍사스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축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 가뭄 속에서 놀라운 발견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글렌 로즈에 있는 다이너소어 밸리 주립공원에서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오래전 공룡 발자국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발자국은 약 1억 1,300만 년 전 공룡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엄청났죠. 발자국의 주인은 키 약 4.5m, 몸무게 약 7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으로 추정됐습니다. 원래 이 발자국들은 대부분 물 아래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침식되지 않고 꽤 좋은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과거 지구를 걸어다녔던 거대한 선사시대 생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고 자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래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됐습니다. 5위, 오리건 볼텍스. 좋습니다. 볼텍스라니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죠. 이곳은 미국 오리건주 골드힐 근처에 있는 장소인데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중력이 이상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공간 자체가 뒤틀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진짜 과학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시일까요? 사실 이곳은 미국에 흔히 있는 기울어진 오두막 관광지 스타일의 명소입니다.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균형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조죠.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마치 물리법칙이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거겠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영상에서는 농담처럼 아마 술 취한 건축가가 오두막을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자석 혹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사람마다 반응도 꽤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스꺼움이나 현기증,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존재합니다. 근처 어딘가에 UFO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어쩌면 미국 곳곳에는 이런 중력이 이상한 공간들이 숨어 있는 걸지도 모르죠. 공교롭게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 말입니다. 4위, 거대 나무늘보. 거대한 나무늘보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무서울 것 같진 않죠. 우리가 아는 나무늘보는 늘 느릿느릿 움직이고 귀엽고 졸린 이미지니까요. 아기 옷이나 엽서에 그려진 귀여운 캐릭터 같은 느낌 말이죠.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메가테리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생물은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거의 괴물에 가까운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늘보 이미지는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약 500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 남아메리카에는 특별한 종류의 거대 땅나무늘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늘보는 현재 나무늘보보다 최대 10배 이상 컸고 몸무게는 무려 4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끼리 크기의 나무늘보였던 셈이죠. 게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메가테리움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포유류 가운데 가장 거대한 직립보행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완전한 육식동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몸 구조와 형태를 보면 다른 동물을 사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식물도 먹었겠지만 단순 초식동물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한동안 초기 인류와 실제로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건 인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메가테리움을 사냥해서 먹었다는 증거까지 발견됐다고 해요. 3위, 인간 발자국. 2021년 과학자팀은 뉴멕시코 화이트샌즈 국립공원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북아메리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인간 발자국일 가능성이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약 2만 3천 년 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오래전 흔적이죠. 조사 과정에서는 총 61개의 발자국이 발굴됐는데요. 흥미롭게도 대부분 청소년과 아이들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호숫가 주변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심부름 같은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젊은 세대의 발자국이 더 많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이용해 발자국의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층 사이에서 수생식물 씨앗층도 발견됐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 발자국이 약 2만 3천 년 전에서 2만 1,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뉴멕시코 남중부 지역에는 거대한 빙하 호수가 형성돼 있었고
툴라로사 분지를 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좀 더 실감나게 말하자면 이 발자국을 남긴 인간들은 맘모스 같은 지금은 멸종한 거대한 동물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위, H.L. 헐리 잠수함. H.L. 헐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 적 함선을 성공적으로 침몰시킨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이 제작한 군함이었는데요. 북군이 남부 항구를 봉쇄하자 그 봉쇄를 뚫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헐리는 철제 원통형 선체를 가진 수동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는 약 12m 정도였고 내부에는 8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잠수함이 엔진이 아니라 사람 힘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내부에서 크랭크 손잡이를 돌리면 축이 회전하고 그 힘으로 잠수함이 전진하는 구조였죠. 굉장히 원시적인 장비였지만 놀랍게도 실제 임무 수행에는 성공했습니다. 1864년 2월 17일 헐리는 북군 군함 USS 하우사토닉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 군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를 봉쇄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식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헐리는 선체 앞부분에 장착된 폭약어뢰를 하우사토닉 함체에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하우사토닉은 빠르게 침몰했죠.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격 이후 헐리 잠수함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려 1995년이 되어서야 찰스턴 해안 근처 바다에서 헐리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잠수함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승무원들의 유해까지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현재 헐리 잠수함은 찰스턴의 특별 연구시설에서 보존되고 있으며 연구진이 지금도 이 다소 음산한 해군 역사의 흔적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 미시간호의 스톤헤지. 이건 정말 흥미롭고 동시에 상당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설명 가능한 현상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있죠. 고고학자들은 원래 미시간호 깊은 수중에서 침몰선을 찾기 위해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훨씬 오래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최신 원격 탐사 장비를 이용해 그랜드 트래버스 만 지역 수심 약 12m 아래를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사시대 조각이 새겨진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매머드와 비슷한 동물인 마스토돈을 묘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여러 개의 거대한 돌들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돼 있었는데 배치 방식이 마치 영국의 스톤헤지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이 오래된 돌 구조물들은 호수 바닥의 각종 잔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자동차, 침몰선, 심지어 남북전쟁 시대 유물들까지 뒤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잔해 속에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유적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이상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